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챙 부분에 예쁜 무늬를 넣어 보려고 해요. 챙 바로 전까지는 심플하게 이렇게 짧은뜨기로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결을 만들고 싶어서 일항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코 늘리는 방법은요. 도안에다가 내 손땀 게이지를 맞추면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의 손땀으로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네, 베이직 캣 영상에서 자세히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사이즈가 다 가능하고요. 무조건 뭐 몇 단에 몇 코가 돼야 된다. 뭐 안 되면은 힘 조절을 다시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세세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모자의 크라운 부분을 먼저 떠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쁜 챙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자도 소재 선택이 중요하죠. 저는 요 카페 화지라는 실과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떴는데요. 되도록이면은 굵기가 비슷한 실, 5호나 6호 정도까지 바늘로 뜰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실이 더 가늘거나 더 굵으면 물론 무늬를 뜰 수는 있지만 이 무늬의 간격 있죠. 이 간격이나 챙의 넓이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실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뭐 소재 자체가 무거워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이 디자인은 챙 끝에 와이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힘이 있는 실이 좋기 때문에 카페 화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종이실 종류를 사용하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도담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카페 화지실의 장점은요. 종이실을 꼬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의 종이실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좀 탄탄하게 모양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책모자 뜨기에 아주 좋은 실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연스럽게 투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아주 예쁘고요. 지금 보시는 거 요거는 7번 베이지 색상이고 이제 그 뒤에는 6번 그레이 베이지 색이에요. 연한 회색 같은 느낌이고요. 좀 웜톤의 그런 회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 크림색으로 저는 지금 아동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요걸로 해서 이제 좀 밝은 색으로 뜨면서 이제 무늬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거 요거는 1번 카키 브라운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좀 화면에는 항상 약간 좀 따뜻한 톤으로 약간 더 붉은기가 섞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붉은기가 빠져 있는 그래서 카키를 붙였어요. 카키색 느낌이 있는 그런 브라운 색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 골드 베이지 같은 그런 색이 좀 투톤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이제 도안하고 실하고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패키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5세 아동 평균 사이즈인 50cm에 맞춰서 한번 떠봤는데요. 원지름 16cm고요. 코수는 지금 93코예요. 네, 7코로 시작해서 7의 배수로 늘리기를 하면서 이제 세세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2코를 더 늘려서 93코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처럼 꼭 7의 배수가 아니어도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사이즈에 이렇게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7코씩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이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모자는 1cm만 차이가 나도 그 1cm 때문에 되게 헐렁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좀 너무 꽉 끼거나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재보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맞춰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뜰 무늬는요. 7의 배수예요. 7코짜리 무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 맞추는 과정에서 코수가 달라져 있잖아요. 네, 각자 다 지금 코수가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7의 배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자의 깊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써보면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 맞춰볼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이 깊이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때는요. 대략 1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름이 지금 16cm면은 머리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줄자를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보세요. 이렇게 중심에다가
0점을 대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네 16cm 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15에서 16 정도. 음. 그 원지름만큼을 내려오면 되고요.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인제 너무 깊어지고 또 너무 얕으면은 또 모자가 이렇게 잘 벗겨지고 핏이 좀 예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요. 대략 그 정도 1대 1 이나 1대 0.95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6cm 까지 이렇게 떠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늬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 전체 코스를 7 배수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3 이니까 지금 모자란 게 5 코가 더 있어야 7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5 코를 지금 여기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단을 지금 뜨는 동안 5 군데에서 코가 늘어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처럼 지금 7 배수에서 모자라는 것만큼을 요번 한 단을 더 뜨면서 이렇게 늘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코스를 7의 배수로 맞추는 과정을 한번 이제 해 볼게요. 네, 원형 늘리기 하면서 요 표시링 필요하죠. 단이 바뀌는 그 경계선에다가 지금 꽂아 놓고 이제 평단을 내려올 때는 매번 바꿔가면서 핀을 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뭐 정확하게 뭐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대략 요 핀 있는 데 정도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제 7 배수로 이제 코스를 맞춰 놨어요. 그러면 이제 무늬를 뜨는데 우리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빼뜨기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뜨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멈춰도 이렇게 단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빼뜨기로 맞춰 주고 그다음에 인제 무늬뜨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바로 다음 코에다가 코머리 두 가닥 다 이렇게 걸어서요. 빼뜨기로 이렇게 딱 붙여 주세요. 빼뜨기는 그대로 다 빼는 거죠. 짧은뜨기랑 다르죠. 네, 이렇게 빼서 딱 붙였습니다. 그러면 약간 높이 차이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늬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무늬는 이제 전부 한길긴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사슬이 3개죠. 3개를 세우고 감아서 그 같은 자리에 방금 빼뜨기 했던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이제 도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림 도안을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을 1개를 뜨고요. 한길긴뜨기 2코를 그 같은 자리에 넣어주세요. 같은 자리에 한 구멍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무늬를. 그러면 기둥코도 한 코로 치기 때문에 네, 한길긴뜨기 2코, 가운데에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코. 요 무늬가 이제 반복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슬을 하나 뜹니다. 사슬을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를요. 그 옆에 2코를 건너가 주세요. 하나, 둘 건너고 그 옆에 3번째 코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랑뜨기를 하던 중이었지만 이제 무늬가 책 무늬가 시작될 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두 가닥 다 걸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한 코씩 이렇게 2번 이렇게 떠 주세요. 네. 한길긴뜨기를 한 코, 한 코. 그 옆에 또 사슬을 하나 뜹니다. 이렇게 사슬을 하나씩 넣어주는 이유는요. 이 무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사슬을 넣었어요. 이제 여기 떠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요. 요 무늬 즉 이렇게 뜰 거죠. 요게 입체감이 들죠. 이제 요거는 걸어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입체적인 무늬를 뜬 건데요. 첫 단부터 걸어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단은 그냥 이렇게 일반 한길긴뜨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무늬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 다음 단서부터 그 자리에다가 걸어뜨기를 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단을 지금 뜨는 중입니다. 사슬을 하나 지금 떴어요. 사슬 하나 뜨고 또 한길긴뜨기를 그 옆에 2개 건너갑니다. 하나, 둘 건너고 요 3번째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뜨고 사슬 1개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코 요게 한 세트죠. 이렇게요. 뜨고 또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3번째 코에
그리고 그 옆에 칸에 또 한길긴뜨기. 이제 규칙이 보이시죠?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칸이에요. 1, 2, 3, 4, 5, 6, 7. 그래서 7칸이죠. 요게 인제 반복되면서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단을 돌아오면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두 코 뜨고 두 칸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은 맞거든요. 근데 요게 뭔가가 안 맞았을 때는 그 밑에 단의 코수가 7의 배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틀린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요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는 각각 한 칸에 하나씩인데 이거를 그냥 한 군데다가 두 번을 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기둥이죠. 기둥이 있고 부채꼴 한번 나오고 기둥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채꼴만 연속 두 번 떴을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오는 실수거든요. 네, 첫 번째 단에서 무늬의 순서, 간격 요게 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수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면은 중간에 만약에 뭐 한 코가 많다, 모자란다 할 때는 이 무늬를 뜰 때요. 두 개 건널 거를 세 칸 건너서 한 코가 남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맞춰 주셔도 되고 만약에 모자라면은 두 개 건널 때 한 코만 건넌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각각 한 코씩 뜨는 거를 그냥 한 군데다가 두 코를 뜬다든지 살짝 그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도 거의 티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다 뜬 다음에요. 여기 애기들은 망사 리본, 레이스 리본 끼워줘도 되고 성인용도 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끈을 하나 끼워주면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 이렇게 뭐 자세히 보이거나 그렇게 티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늬 간격을 지금 맞추는 거를 이제 요번 단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늬를 맞춘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슬을 하나 뜨죠. 사슬을 뜨고 그리고 빼뜨기를 하는데요. 요 기둥코에다 하는 거예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예요. 근데 기둥코가 사슬 3개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거를 찾으면 뭔가 위치를 잘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는 거는 요 한길긴뜨기의 머리가 있죠. 한길긴뜨기 머리 먼저 찾으시고 그 바로 옆에 칸에다가 하시면 돼요. 옆에 칸에 요 사슬은요. 이렇게 V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V의 가운데를 딱 갈라서 넣는 거예요. 근데 바늘을 넣었을 때요. 좀 두껍게 들어가는 느낌? 왜냐면 뒤에 코산이 있죠. 이렇게 실 꼬인 거 두 가닥 같이 걸린 거 보이시죠? 요거 제 영상 많이 보셨거나 저희 공방에서 수업 받으신 분들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얇게 가장자리 있는 한 가닥만 이렇게 걸면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실은 뭐 짱짱해서 그렇게 잘 늘어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커져요. 요게 늘어져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빼뜨기가 단단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슬코의 뒤에는 항상 한 가닥이 더 있죠. 이렇게 볼록한 거, 코산. 그거를 포함해서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V자 가운데를 갈라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늘 등에 두 가닥이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아무리 힘을 주고 이렇게 늘리려고 해도 그 자리에 그렇게 구멍이 빵 생기지가 않아요. 훨씬 예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바짝 붙여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안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빼뜨기가 여러 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빼뜨기를 여기까지 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뜨는 무늬가요. 그 아랫단에 요 한 구멍에서 이렇게 여러 코들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단도 요 같은 자리에 여러 코가 걸려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무늬가 이 가운데 구멍에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빼뜨기를 여기 기둥코에다가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로 기둥코 세우면은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죠. 이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채꼴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의 무늬를 여기에 떠야 되기 때문에 이 코의 위치를 여기까지 이동을 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실을 끊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빼뜨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코의 코머리, 바로 다음 코는 약간 코머리가 두 가닥이 이렇게 좀 벌어져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코의 코머리 두 가닥 다 이렇게 모아서요. 이렇게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칸, 이때는 실 뭐 이렇게 코 가를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티나지 않으면서 지금 바늘의 위치가 여기로 가운데로 오게 됐죠? 네, 요 상태에서 다음 단을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둥코를 세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뜨는데요. 이번 단은 요 비슷한 무늬지만 요 한길긴뜨기가 3코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코 해서 6개가 전부 이 가운데 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늘을 넣을 때요. 이쪽 오른쪽 옆으로, 왼손으로 뜨는 분들은 왼쪽 옆으로 가장자리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붙이면서 들어가 주세요. 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뜰 자리가 좁아서 불편하니까 여기를 그럼 사슬을 2개나 3개 해서 좀 넓히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구멍이 너무 넓어져요. 그러면 무늬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구멍이 크게 생기면. 그래서 뜰 때는 약간 불편하지만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떠주시고요. 그래서 사슬을 지금 하나씩만 해놓은 거거든요. 6코 정도는 충분히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슬이 2개예요. 사슬이 2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감아서 또 그 같은 자리에 이때도 앞에 먼저 떠났던 코드를 좀 옆으로 밀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가 뜰 자리가 좀 부족하고 코수가 많을수록 이 뒤로 갈수록 이 지금 뜨는 이 코가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등한 그런 길이가 아니라 한쪽만 더 길고 약간 삐뚤어진, 전체적으로 삐뚤어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코가 너무 커지지 않게, 느슨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비슷한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뜹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보세요. 이런 무늬인 거예요. 네. 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 사슬 2개,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그리고 사슬을 하나 뜨죠. 그리고 이제 이 기둥에다가 걸어뜨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뜨기는요.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우리 두길긴뜨기로 걸어뜨기 할 거예요. 왜냐면 걸어뜨기는 이 코 머리가 아니라 기둥에다가 이렇게 뜨는 걸 걸어뜨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의 위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키가 큰 코를 만들기 위해서 두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이렇게 실을 2번 감고요. 되도록이면은 요 손을 이렇게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고정. 네. 이렇게 잘 잡고요. 뒤에를 받쳐주세요. 그리고 밑에 딴 요 코에 코 머리가 아니라 기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죠. 잘 보셨죠? 네. 그리고 실을 걸고 나옵니다. 나와서요. 요 바늘 밑에 살짝 여유 공간, 요 바늘이 지나갈 공간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 해서 걸어서 2개씩 나눠서 빼는 거죠. 2가닥을 빼고 또 걸어서 2가닥을 빼고 또 걸어서 2가닥. 그러니까 2가닥씩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요 높이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옆에 또 해볼게요. 2번 감아서 딱 잡고 다음 코에 기둥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조금 바늘을 더 살짝 더 들어주고 걸어서 2개씩 3번에 뺍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여기가 입체적인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니들 코티지 채널에 있는 로맨틱 가든 원형 쿠션 있죠. 그거 보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같은 무늬예요. 네, 제가 그 쿠션을 뜨면서 보니까 이 무늬로 가방이나 모자 떠도 예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를 점점점 넓혀주면은 좀 넓은 챙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무늬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슬을 또 하나 뜨죠.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칸에다가 요 가운데 칸에다가 바늘 이렇게 이때 좀 이렇게 넓혀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서 살짝 구멍을 넓히고요. 한쪽으로 딱 붙이면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 작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6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힘 조절을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사슬이 2개로 늘어났어요. 챙이 우리 점점 커져야 되니까 그렇죠. 늘어났고 한길긴뜨기를
3개, 3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또 사슬 1개. 요 사슬은 이 걸어뜨기 무늬 있죠? 요 기둥을 좀 더 좀 돋보이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양쪽 옆에 사슬을 하나씩 넣은 거예요. 그리고 2번 감아서 걸어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법으로 해서 또 이번 한 단을 뜹니다. 한길긴뜨기 3코씩 그리고 이렇게 두 길긴뜨기를 걸어뜨기로 하면서 지금 한 단을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빼뜨기 할 차례예요. 마지막에도 사슬 하나 떴고요. 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거 찾으시고, 그러니까 요 한길긴뜨기 있죠? 한길긴뜨기의 코 머리 잘 보이는 거 먼저 찾으시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사슬의 V 모양 가운데를 딱 갈라서 이렇게 넣고요. 바짝 붙여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옆에 코 머리 살짝 벌어져 있는 두 가닥 보이시죠? 요렇게 모아서 같이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있죠? 요코요. 요 코 머리에도 빼뜨기. 그리고 가운데에 사슬 있는 부분에 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뜨기가 총 4번이죠. 하나, 둘, 셋, 4번. 요 가운데 칸까지. 이렇게 해서 오고, 여기에서 이제 기둥코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단은 이제 요 한길긴뜨기가 4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둥코 세웠으니까 그 옆으로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둥코 포함 4코가 되고요. 이 가운데 칸에 한길긴뜨기 8개가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잘 붙이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을 2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또 그 같은 자리에,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길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코가 같은 좁은 자리에 여러 코가 들어갈수록 뒤로 갈수록 한길긴뜨기가 자꾸 막 커지려고 그러거든요. 두꺼워지고, 그리고 다른 코를 막 감싸고 실이 막 겹쳐지거나 그러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요 틈새에다가 바늘을 잘 넣어서 이렇게 뜹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3번째 단을 뜨고요. 이제 무늬의 규칙을 보시면요. 이제 요게 다예요. 여기에서 코를 막 더 늘려서 이게 챙을 너무 더 넓게 하면은 챙이 또 좀 힘이 없고 너무 너울지고 그렇게 해도 안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써봤을 때 좀 적당한 핏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성인용은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2코짜리 여기 있죠. 두 번째 단은 3코씩 떴어요. 세 번째 단에 4코씩 떴죠. 그 4번째, 5번째 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 4, 5단은 똑같아요. 한길긴뜨기 4코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같은 자리에 걸어뜨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단에서 이제 이렇게 둥글려 주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늬고요. 이거를 이제 챙을 좀 짧게 하고 싶거나 성인용에서도 한 단을 빼고 뜨실 수도 있고요. 아동용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용도 챙이 좀 너무 넓으면 불편할 것 같다 하면은 그 한 단을 빼주시는 거예요. 코수가 2, 3, 4, 4, 4. 그쵸? 요렇게인데 요거 하나를 빼고 2, 3, 4, 4까지만 뜨고 마지막 단분이. 요렇게 하면 챙의 넓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걸어뜨기를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보실까봐 제가 좀 자세히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걸어서 보세요. 이 큰 구멍에 넣고 요 코를 감싸고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걸어뜨기도 너무 헐렁해지지 않게 해요. 좀 바늘에 딱딱 맞게 이렇게 떠주세요. 이 실이 카페바지 실은 되게 좀 짱짱해요. 그래서 와이어 없어도 챙이 좀 넓어도 아래로 막 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챙의 이 무늬가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은 무늬잖아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떠서 이렇게 힘이 없으면은 좀 안 예뻐요. 그래서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특히 실이 얇거나 좀 힘이 없다 하면은 더더욱 느슨하게 뜨면 안 예뻐요. 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늬를 뜹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고 인제 마지막 단 무늬 뜨는 거 인제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또 요거죠. 한 단 끝날 때마다 빼뜨기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거. 요번 단은 요게 4 코잖아요. 그니까 빼뜨기를 5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요 기둥코에다가 1번 하죠. 1, 2, 3, 4, 5. 여기 가운데 칸까지 해서 빼뜨기를 5 번을 떠서 요 가운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둥코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챙 세 번째 단을 뜨면서 요 폭을 보니깐요. 여기에서 인제 마지막 단 한 단을 더 뜨면 옷의용 머리둘레 50 센티일 때 요 사이즈일 때는 책 넓이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무늬는 고만 뜨고 마지막 단을 뜨려고 해요. 핏이 인제 성인용 그냥 적당하다 하는 핏이 요 한길긴뜨기 4 코짜리 요 무늬를 하나, 둘, 세 번을 뜨고 마지막 단 떠 주시면 되고요. 요 무늬 똑같아요. 네, 사이즈별로 다른 게 아니라 무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둘레가 뭐 한 53, 4 정도 된다 하면은 요거 한 단만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유아 사이즈는 지금 저처럼 요 2 단을 더 뺀 거죠. 성인용에서 2 단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무늬가 하나, 둘, 세 번째 예, 지금 여기까지만 뜨고 이제 마지막 단을 뜰게요. 그래서 지금 빼뜨기를요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기둥코에다가 했고 그 옆에 코, 옆에 코 이렇게 해서 지금 4 번까지 했고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요 가운데 큰 구멍에 여기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은요. 요게 한길긴뜨기 11코예요. 네, 촘촘히 11코를 넣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 단에는요. 요 걸어뜨기 무늬 요 사이에 사슬이 없어요. 요거를 했더니 좀 마감이 덜 된 느낌? 이렇게 무늬를 뜨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마지막 단은 좀 벌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코수가 많기 때문에 요걸 그냥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게 더 깔끔해요. 그래서 중간에 뜰 때는 인제 요렇게 사슬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단에는 사슬이 없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사슬을 막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떠 봤는데 마지막 단이 좀 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끝단의 사슬은 빼고 떴어요. 그래서 인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기둥코를 세우고 한길긴뜨기 11코를 전부 요 구멍에 같은 구멍에 떠야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이면서 네. 크기가 일정하게요. 요 한길긴뜨기의 길이가 일정하게 촘촘히 11코를 뜹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원래는 한 단을 지금 더 뜰 생각이었는데 뜨다 보니까 '아 그만 뜨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마지막 단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도안 그림에 제가 적어 드렸어요. 마지막 단 요 무늬 요거 뜨기 바로 전에는 여기는 구멍이 살짝 더 넓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뜨기도 편하고 여기서 여기는 사슬을 3 개씩을 떴거든요. 네. 마지막 단 바로 전에 뜰 때 요 가운데 사슬이 3 개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2 개씩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냥 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 다 감싸져서 보이지 않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11코를 뜨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요 가운데 사슬을 3 개씩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11코를 뜹니다. 11코 뜨고 사슬 안 하고 바로 바늘에 이렇게 2번 감아서 걸어뜨기 해주세요. 요 걸어뜨기가 너무 짧게 되면요. 요게 지금 요 높이 있죠? 요게 더 아래로 내려가면 마지막 단의 이 곡선이 요게 조금 더 심하게 꽃무늬처럼 나오게 되겠죠? 네. 또 너무 그렇게 돼도 안 예쁘거든요.
제가 요 걸어뜨기가 느슨해도 안 예쁘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느슨할 때의 문제점은 이게 좀 울퉁불퉁 휠 거예요. 왔다 갔다 더 이렇게 휘게 돼서 느슨해도 안 예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당겨 뜨면 뜨는 동안에 손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요게 많이 파이게 된다는 거, 끝단의 곡선이요. 네. 그래서 간격이 좀 적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 굵기에 좀 딱 맞게, 바늘이 너무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 바늘 굵기에서 살짝 여유 있는 정도, 힘 조절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너무 파일 것 같다 하면은 마지막 단 뜰 때 여기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마지막 단에 요 걸어뜨기를 약간 더 길게 해서 위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이해되시겠죠? 요게 동글동글한 무늬 사이에 요게 너무 깊이 이렇게 파여서 내려가면 끝단의 모양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걸어뜨기의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구멍을 쫙 넓히면서 들어가고 한쪽 옆으로 잘 붙여서 이렇게 해서 촘촘히 한길긴뜨기 11코를 뜹니다. 네, 마지막 단까지 다 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빼뜨기로 이렇게 붙이셔도 되지만, 코머리 모양, 요 코머리에 요 사슬코가 이어진 모양 있죠? 네, 요 모양을 만들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끝에 그냥 빼뜨기 안 하고요. 마지막 코 이렇게 뜬 상태에서 실을 요 정도 여유 남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요 실을 그대로 다 빼주세요. 그러면 일단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때 돗바늘에다가 실을 끼우고요. 요 방법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앞에 기둥코 말고 그 두 번째 코 있죠? 요 코머리. 코머리에다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너무 당기지 않고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이요, 이 마지막 코 있죠? 마지막 코의 머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코 머리에 이렇게 두 가닥 있잖아요. 요 가운데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코 머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뒤에다가 뭐 막 묶어서 마무리 안 하셔도 숨기는 거를 꼼꼼히 잘 숨겨 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코 사이에다가 남은 실을 좀 숨겨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챙이 예쁜 벙거지 모자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좀 폭이 좁은 예쁜 레이스가 있으시면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요, 무늬 사이 틈새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셔도 예쁠 것 같고요. 또 그냥 같은 실로 사슬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슬끈을 뜰 때 필요한 길이는요, 대략 요 머리둘레 있죠? 머리둘레 더하기 30cm, 성인용은 30cm, 아동용은 한 25cm로 잡으세요. 둘레 더하기 25cm. 그렇게 잡아서 사슬끈을 촘촘히 만드시고요. 제일 끝에 실 자르기 전에 매듭 질 때요, 너무 꽉 매듭진 상태로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일단 끼워 보고 좀 남으면은 끝에를 살짝 풀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내기 쉽게 너무 꽉 당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요 사슬끈은 꼭 다림질 해 주셔야 돼요. 다림질 하는 게 훨씬 예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끼우면 나중에 요게 되게 잘 말려요. 근데 다림질을 한번 해 놓으면은 잘 말리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쫙 하면은 그 처음에 그냥 떠났을 때보다 다림질 하면은 길이가 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 보고 적당한 간격을 맞춘 다음에 끝에를 약간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끝에는 그냥 동그랗게 한 번 더 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꽉 묶어서 나머지는 잘라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본을 끼워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살짝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쁜 모자 엄마랑 아기랑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